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홍콩 언론, SK 하이닉스 첨단 반도체 계획 철회, 중국의 쓰라린 고통, 글로벌 기업들 중국 투자 한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가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등재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사실상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은 TSMC 4월 달에 난징 공장의 증설을 말을 했었던 TSMC의 26나노 공장 증설을 막았고, 이번에는 ASML에서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으로 향하는 EUV 노광 장비까지 막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에게만 재갈을 물렸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들, 동맹국의 그 기업들까지 재갈을 물리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야심에 제동이 걸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우리가 볼 내용은 홍콩 언론이 SK 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계획을 만약 철회하게 된다면 중국에 쓰라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린데,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개량 무산 가능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우시라는 곳이 바로 상하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상하이와 같은 공동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의 이번 사태 때문에 지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 공장에 최첨단 반도체를 배치하려던 SK 하이닉스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야심이 새로운 역풍을 만났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24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8일날 로이터 통신은 SK 하이닉스가 중국 장수성 우시 D램 반도체 공장의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 EUV 노광 장비 Extreme Ultraviolet 이 노광 장비를 배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미국은 왜 이것을 막았느냐?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첨단 장비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막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죠. 초반에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던 지금 미국이 이제 민주당 정권, 말하자면 바이든의 인기의 하락에 의해서 지금 중국을 더욱더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업체인 파이티움이라고 불리는데, 파이티움으로부터 반도체 주문을 받아왔으나 미국이 페이텅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신규 주문을 지난 4월부터 받지 않고 있죠. 특히 페이턴과 같은 경우는 이 군사 무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이 반도체가 만약 첨단 기기로 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질 경우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페이텅은 중국 정부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지난 한 해 매출이 전년 대비 6배 넘게 폭증한 쇠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미국 제재 이후 팹리스 업체인 페이텅은 자체 생산 기반이 없어요.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TSMC와의 협력이 끊어지면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또한 미국은 지난 8일이죠. 11월 8일까지 상무부를 통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발끈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위기를 앞세워 반도체 자료를 강탈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되게 많이 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언급을 한 것이죠.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이 자료를 향후 대중 반도체 제재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번 반도체 자료 제출
그것은 SMIC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일도 이 일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도입을 해서 DDR5, 말하자면 1A DRAM이라고 불리는 DDR5에 적용을 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리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2일 날 방송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로서 민감하고 국가 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어요. 특별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국과의 2차 무역 협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원래는 트럼프 정부 때 1차 무역 협상을 하고 2차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진전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또 이야기가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K의 EUV 장비 철회는 중국에게 고통이라 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K 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계획을 철회를 한다면 미국의 기술 제재 속에서 반도체 등 전략적 기술의 자립을 밀어붙이던 중국에 쓰라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시 당국은 지난달 초 SK 하이닉스 공장을 중심으로 한 한중 반도체 공원 조성을 축하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 합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EUV 노광 장비까지 들어가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고 실제로 파운드리 8인치 웨이퍼 팹의 파운드리를 지금 한국의 청주에 있는 웨이퍼 팹을 중국의 우시에 이미 옮겨 놓은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 EUV 노광 장비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DDR5로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EUV 노광 장비가 지금 그 분야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SK 하이닉스는 이 일이 벌어진 후에 한국부터 EUV 장비를 채우겠다라고 발표했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EUV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일단 중국으로 가는 것은 일단 정지하고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EUV 장비를 도입하겠다라고 언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냐라는 것이죠. 대만의 경제연구소인 에리사 류 연구원은 미국이 SK 하이닉스나 대만의 TSMC 등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중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지금 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시설 증대를 계획할 경우에는 오직 성숙 공정의 기술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미국에 앞서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EUV 노광 장비를 구매하려는 것도 작년에 제동을 걸은 상태이죠. SMIC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국은 수년간 EUV 노광 장비 개발에 대해서 매진을 했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캐논이나 니콘이 원래는 노광 장비의 세계 1위였던 회사들입니다. 특히 니콘이 그렇죠. 그래서 니콘과 같은 경우도 EUV 노광 장비를 초기에는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일본이 실패한 이 노광 장비를 중국이 개발한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산운용사 게이브 칼의 틸리 장 분석가는 지난 23일 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실상 모든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 기술의 기반에 제조되고 있고 미국은 최첨단 기술이
중국 수출을 막을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SML마저도 미국에서 부품 일부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반드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중국에 이 물건을 보내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서 가고 있는 물품 자체가 아예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ASML의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일각에서는 중국 공장들이 현재는 성숙 공정에 해당하는 28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당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삼성이나 TSMC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촉구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가 결국에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를 해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죠. 에리사 류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는데 제동이 걸린 이들 외국 기업들이 대안으로 다른 지역을 고려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발표한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강력하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지난 4월달 TSMC는 중국 난징에 28나노 공장 증설을 발표했죠. 미국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TSMC는 결국 이 일본에 22나노에서 28나노 적용 공장을 짓기로 일본 정부와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소니와 함께 결정을 했고 여기에 르네사스까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인텔은 중국의 웨이퍼 생산 공장에 투자를 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이 중국의 웨이퍼 생산 공장 투자 포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웨이퍼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은 미국 및 우방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중국의 반도체 라인의 증설 또는 후방 기업의 증설까지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중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혼자 자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중국 투자의 제동,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세계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투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헌터 바이든이 코발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 분야까지도 도려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벌써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점점 더 중국을 견제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그래서 지금 수입의 다변화, 이것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지금 지상 과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SK 하이닉스의 문제는 단순히 SK 하이닉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반도체 패권, 특별히 중국의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를 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그 반사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제재를 하게 된다면 한국의 그 모든 반도체 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이제 손을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중국에 많은 전자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LG나 삼성도 지금 전자가 아직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손을 다 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공장이 광저우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잘 판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이것을 연계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에 더욱더 크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한국의 그 고위직,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읽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